웰컴 백 밀리테이와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요특강 영어 주제 소재편 25강의 3번과 4번 문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강의 3번 문제풀이를 먼저 해보게 될 텐데요. 여기서는 우리한테 어휘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첫 문장부터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서 주제를 파악해야 할 거고, 앞뒤의 문맥 상황에 따라서 이게 주제와 일맥상통하게 대신 연결어가 있다면 문장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등등을 여러분들이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1번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문장만 봐도 자, 이게 무슨 내용으로 전개가 되겠구나 얼추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같이 살펴보시자고요. 심지어 소장농 가족들도 defines 분명히 나타내는데 그들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식탁에서 나타냅니다. 여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두 개를 고르면 뭐를 고르시겠어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identity와 테이블과의 관계성이 있겠구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뒤로 가시면 to share food, 음식을 공유한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에서 중세 언어에 있어서 거의 기술적인 방법인데 무엇을 나타내는 방법이나 면에서 여러분들이 대절을 보시면 대뒤에 또 뭐가 보이나요? 어떤 한 사람이 belongs to, 어디에 속한다라는 것, 같은 가족에 속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술적인 방법이 바로 음식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것 또한 첫 문장과 일맥상통한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접이 없어요. 계속 여러분들 꾸준하게 같은 주제문을 가지고서 이 글을 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도가 나왔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과거 얘기가 나왔었고 중세 언어를 나타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오늘날의 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를 보시면 집이라는 것이 is identified, 동일시 되어지는데 무엇과 동일시 되어진다? 음식과 동일시 되어진다. 자, 그러면 이것 또한 앞에 첫 문장에 있었던 내용이 쭉 연결이 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도라고 해서 지금 시간 전환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뒤의 내용은 앞에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2번도 여러분들이 틀릴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지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를 가보면 세 번째는 3번 앞에 뭐가 나왔죠? 모든 사회적 계층에 있어서 sharing이 주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공유한다라는 것, 식탁을 공유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신호이다. 무엇에 대한 신호이다? 하나의 그룹 안에서의 멤버십을 나타내는 신호이다가 나왔어. 자, 그러면 이것 또한 앞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요번 질문이 좀 쉽게 느껴졌던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접이 없어. 그래서 과거의 소장농 가족들에게도, 자, 그 다음에 뭐가 됐죠? 심지어 오늘날에도, 그리고 모든 사회 계층에서도 라는 표현으로 계속 설명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만에 하나 4번이랑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단어를 몰랐다라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어휘 문제였다라고 보여지죠. 왜냐면 사실 우리가 문맥상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문맥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럼 4번에 있는 곳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각각의 성직자단, 조합 또는 협회는 뭐를 한다? 확인을 해준다. 그것의 집단적인 정체성을 테이블에서 확인을 해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전에는 가족 얘기를 했었는데 말이야. 우리 3번 문제를 풀었을 때 이 앞에 뭐가 나왔어요? 모든 사회적 계층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족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더 넓은 개념에서의 공동체의 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뒤따르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집단적인 정체성이라는 말이 맞았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5번을 여러분들이 챙겨보신다면 적대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어를 볼게요. 모든 수도원의 공동체는 demonstrates, 보여줍니다. 그것의 적대성을 어디에서 보여준대요? 식당에서 보여준다? 아니, 이거는 여태까지는 우리가 다 모였었어. 정체성이 적대성과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를 조금만 더 보시면 이 식당이라는 곳이 어딘지를 봐야 돼. 왜냐하면 조금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데 뒤에 refactory를 수식해주는 관계부사 뒤에를 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뭐 하기로 되어져 있어요?
식사를 공유를 하기로 되어져 있는 식당에서 이거는 주제와 전혀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대감이 아니라 친밀감을 나타내는 단어를 5번에서 활용을 했어야 됐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결국에는 낱말,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맥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주제를 파악한 다음에 그 주제를 바탕으로 앞과 뒤의 내용 사이에서 역접이 없다면 그 주제랑 계속 일치하는 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문제풀이 같이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어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조금 볼 수 있는 단어들이 많아.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예전에 많이 했었던 것들입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냥 키워드를 체크를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 키워드는 아이덴티티죠. 그 중에서도 중요한 아이덴티티가 여기 있는 컬렉티브 아이덴티티가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이거를 또 뭐라고 볼 수 있다. 방금 전에 우리 적대감 말고 친밀감이 우리 교재에서는 두 개의 어휘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intimacy 그리고 또 affinity 이 두 가지의 어휘도 여러분들 같이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수능 특강 이전에서 나왔던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지문에서는 분명히 나타내다, 드러내다에 해당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define.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define 하면은 뭐 정의하다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이거는 분명히 드러내다, 나타내다란 뜻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signify도 나타내다, 보여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eassert 같은 경우에도 다시 분명히 확실히 보여주다란 뜻도 가능합니다. 독해를 하기에 중요하다 생각하는 단어는 이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으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은 우리가 아까 했었던 부분이죠. 심지어 소장농 가족들도 define이 정의하다가 아니라 분명하게 나타내다.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식탁에서 나타냅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당연히 이번에서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to live on 하나의 빵과 하나의 와인을 먹고 산다라는 것은 there is 즉 음식을 공유한다라는 것은 이제 주어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is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원래 이제 투부정사가 주어로 나왔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주어 진주어를 써주는데 여기서는 그냥 투쉐어를 그대로 썼어요. 왜냐면 이 앞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 적었기 때문에. 자, 그럼 음식을 공유한다라는 것은 중세의 언어에 있어서 거의 기술적인 방법, 아까 했었던 부분, 데디아를 보여주는 거의 기술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signify, 무엇을 나타내다에 해당되는 목적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belongs to, 어디에 속한다? 똑같은 가족에 속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술적인 방법이 바로 뭐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의 빵과 하나의 와인을 먹고 산다 라는 이 표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오늘날에도 다양한 방언의 표현에 있어서 집이라는 것은 동일시 되어집니다. 음식과 동일시 되어지는데 아까 선생님이 대절을 해석을 안 했었죠. 그리고 나서 allow가 나왔네. 빨리 목적어, 목적보호의 투부정사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domestic 하면이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domestic 하면 에어포트 생각하면서 국내의만 생각하는데 가정의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공동체로 하여금 거기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음식과 동일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으로 가보면 let's go home. 자, 그리고 옆에 괄호 치고 나서 그 말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쓰여져 있죠.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이탈리아의 동북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전통적인 그 어휘에 있어서 let's go home 이라는 말은 의미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방에 가자라는 말을 의미했다라고 하죠. 그만큼 주방과 집을 일치시키고 있다라는 예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우리가 아까 했었던 부분인데 모든 사회적 계층에 있어서 테이블을 공유한다라는 것은이에요. 단수 취급이죠. 바로 첫 번째 신호, 즉 하나의 그룹 안에서의 멤버십을 나타내는 첫 번째의 신호이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그것은 아마도예요. 그것은 아마도 가족일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일 수도 있을 겁니까? 더 넓은 개념에서
개념에서의 커뮤니티인데 더 넓은 개념에서의 커뮤니티라는 것에 대한 예시를 지금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성직자단 또는 조합 또는 협회 이런 것들도 다시 그들의 집단적인 정체성을 어디에서 나타낸다? 식탁에서 나타낸다라는 거죠. 이제 마무리 하나 남았습니다. 자, 모든 수도원의 공동체에 는이 주어져 demonstrate 보여주는데 그들의 친밀감을 어디에서? 식당에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식당 뒤에 where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빨리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얘는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 부사. 당연히 뒷문장이 완전할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하기로 되어져 있는 식사를 공유하기로 되어져 있는 식당에서 친밀감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 뒤에 또 뭐가 나오냐면 from which가 나왔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별표 구문독해 미리 해오셨죠? 이거 어떻게 해왔어? 자, 일단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왔다라는 것 자체가 뒷문장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뒤에 주어가 없어. 뒤에 주어 없어요 선생님 하고서 무조건 위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 자, 얘가 만에 하나 선행사가 더 미리예요. 자, 그리고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였다면 그 다음에 동사는 당연히 단수여야 돼 복수여야 돼? 단수여야 되지. 근데 얘는 지금 단수가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단서가 또 뭐가 있냐면 자, 동사가 수동태입니다. 근데 뒤에 목적어가 나왔어. 그럼 이건 맞은 거야 틀린 거야? 잘못됐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첫 번째, 일단은 선생님이 접주동으로 좀 풀어서 얘기를 해주자면 더 미리 식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사로부터야. 그리고 여기서는 원래 and from the meal입니다. 자, 그래서 from the meal 그 식사로부터 전명구가 문장 맨 앞에 와서 지금 주어 동사가 도치된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보고 나니까 주어가 뒤에 딸려온 식구가 굉장히 길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excommunicate가 파문시키다죠. 근데 앞에 더가 붙었고 뒤에 ed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파문된 사람들입니다. 맞죠? 자, 근데 이 파문된 사람들에 대한 부연 설명이 뒤에 또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주어가 너무 길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 주어와 동사 상당어구를 통째로 지금 위치를 바꿔놓은 케이스다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위치에 밑줄이 쳐져 있었어요. from which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경우 제가 주어 없어가지고 바로 주격관계 되면서 이렇게 고르면 안 됐었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 챙겨주셔야 되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 위치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선행사가 사람이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선생님이 항상 동사를 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동사를 봐야만 해요. 무조건 주어 없어 아싸고 넘어가는 건 고3 문제가 아닐 거 아니야. 분명히 뭔가가 있거든. 그렇게 쉬운 문제에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동사를 쳐다봤어야 했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첫 번째 선행사에 따라서 수일치가 안 맞는다. 만에 하나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얘가 동사라면 그리고 두 번째 또 뭐가 안 맞는다? 얘가 지금 수동태인데 뒤에 목적어 상당어고 즉 명사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거 뭔가 주격 관계대명사가 아닌 것 같다라고 파악을 하셨어야 했었던 부분.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from which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동사 자리에 만에 하나 밑줄이 쳐져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이 수일치라고 생각해. 도치기 때문에 누구랑 수일치를 내야 돼? 뒤에 있는 주어라는 명사와 수일치를 해야 됩니다. 자, 뒤에 있는 걸 찾아내는 것도 어려운데 심지어 뒤에 있는 주어가 더 플러스 분사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뭐까지 생각해야 돼? 아, 더 플러스 형용사 복수 맞았어.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자, 시제는 쉬우니까 넘어갈 거예요. 능수를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체크하자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여기 뒤에 목적어 나왔네가 아니야. 이거 주어 동사의 도치를 여러분들이 챙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목적어가 아니야. 얘를 앞으로 뺐다라고 쳤을 때 뒤에 목적어 없으므로 수동도 맞았다라고 챙겨야 되겠죠. 자, 그런데 아직도 안 끝났어. 자, 여기에서 앞에서 얘기한 그 파문된 사람들이 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부연 설명. 도우주에 만에 하나 밑줄 쳐져 있으면 여러분들 도우주 후를 통해서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도우주
피플이 생략됐겠죠.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죠? 파문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 아직 해석을 안 했었거든. 그러면 앞에부터 천천히 해석을 해보면 모든 수도원의 공동체들은 증명합니다. 그들의 친밀감을 어디에서 식당에서 그리고 그 식당에서 모든 사람들은 식사를 공유하기로 되어져 있는데 그 식사로부터 오직 누구만이 파면된 사람 한마디로 죄를 지어서 순수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만 일시적으로 배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얘 서술형 나올 것 같죠.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 학교가 서술형 문장길이 길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6번 필수적으로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법도 엄청 많았어.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리뷰를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보고 싶은 로직은 사실 어법보다 어렵지는 않아. 순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쉽습니다. 큰 그림만 잡아가자고. 자, 핵심은 뭐야? 여기서 지금 과거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중세 언어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래. 그리고 이것이 꼭 가족의 개념이 아니라 더 넓은 이제 사회적 개념에서 즉 더 넓은 공동체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란 얘기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넓은 공동체에 대한 집단적 정체성의 의미를 예시를 들었습니다. 수도원의 예시를 들었다라고 기억하시면 조금 더 문제 풀기가 수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이 문제가 원래 어휘 문제였었죠. 근데 선생님이 어휘를 또 냈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밑줄 쳐져 있었던 것 말고도 시험을 냈을 때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단어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 나왔었으니까 이거는 어법에 집중해야지 문맥만 집중해야지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아이덴티티도 굉장히 밑줄로 많이 나왔었던 단어였었고요. same, domestic, broader, 그리고 excluded는 정반대의 단어가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문맥으로서 문제를 내기 매우 매력적인 단어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다음 지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5강의 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문제 유형이 순서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주어진 문장을 살펴야 되는데 문장이 조금 길다. 그러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길어라고 부담스러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길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제가 조금 더 명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키워드 체킹하시면서 문장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랍 언어가 compromise, 그러니까 타협에 대한 단일한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compromise는 영어로 표기가 됐죠. 그러니까 이 타협이라는 단어 자체, 단일한 단어 자체가 아랍 언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것이 아랍 사람들이 타협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아마 타협이란 단어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또 역접이 나왔어. 그러나 아랍 언어는 그 다음에 또 강조도까지 나왔다. 단어는 없지만 뭐를 해준다? 제공을 해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즉 타협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을 만한 몇 가지 방법들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의 흔한 형태를 이제 영어로 표기를 하자면 우리가 타협점에 도달했어라는 이런 표현들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개념을 나타낼 단어, 하나의 단어가 없을 뿐 분명히 표현은 존재한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살피시면 될 것 같고요. A번부터 C번까지 요렇게 우리가 핵심이 되는 단서를 찾아갈 텐데 A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뭐가 보이세요? 더즈가 보이죠? 자, 원인과 결과를 나타냅니다. 만 사실 선생님은 여러분들 눈치챘죠?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보통 읽게 되죠. 자, B번 같은 경우에는 this example이 나왔어. 이 예시는야. 근데 이런 것은 사실 앞에가 그럼 선생님 앞에서 for example 찾아야 되나요?는 아니야. 앞에가 어떤 예시의 상황을 나타냈고 결국에는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이 예시가 무엇이었는지가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시는 illustrates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quotability를 보여준다. 자, 근데 quotability가 대체 뭐야? 처음 보는 단어에 대해서 지금 refers to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코더빌리티라는 단어가 지금 처음 언급된 게 비번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코더빌리티의 정의를 나타내죠. 앞에는 예시였었고 그럼 이러한 예시가 코더빌리티 한마디로 부호와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과연 이 코더빌리티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바로 어떤 편리성, 유용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유용성을 가지고 하나의 언어가 뭐를 할 수 있다? 사고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언어가 어떤 사고를 표현함에 있어서의 유용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부호와 가능성, 즉 코더빌리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this example이 가리키는 것이 앞에서 얘기했었던 아랍 언어에서의 타협 이 얘기가 이 예시라고 볼 수 있을까? 인지는 정확하게 좀 답이 나오지를 않죠. 그래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C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서를 풀어갔을 때 뭐가 보이냐면 then이 보여야 돼.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여기 however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첫머리에 있다라면 얘가 엄청난 단서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이 앞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때는 언급을 안 했었는데 이렇게 두 번째 문장에 however이 있는 것은 우리가 문맥을 찾아가는 단서라고 또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단서는 does와 그 다음에 then 그리고 this example 이 정도로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A번도 마찬가지고 C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읽어야지 이 앞 상황과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더 정확한 단서가 있지는 않았어. 사실 B번을 통해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단서가 딱 나와주길 바랬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코더빌리티에 대한 어떤 예시가 앞에 나왔다 정도지. 그리고 코더빌리티가 처음으로 언급된 포인트다라는 것 정도지 우리가 이거부터 시작한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A번부터 선생님은 차례차례 글을 읽어갈 겁니다. A번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이 타협이라는 단어의 존재는 줍니다. That idea, 그러한 개념에 무엇을 주게 된다? 높은 부호와 가능성을 주게 된다. 어디에 있어서? 영어에 있어서. 지금 엄청난 단서가 나왔다라는 거 혹시 느끼셨나요? 무슨 얘기냐면 자, 잘 봐봐. 코더빌리티가 선생님 B번에서 처음 언급돼야 된다고 했었어. 왜냐면 얘가 처음 언급됐으니까 그 뜻을 알려줬을 거 아니야. 근데 A번에서 지금 코더빌리티가 나왔습니다. 높은 부호와 가능성을 가진다. 이런 말이 나왔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일단은 B보다 A가 앞에 나오면 안 돼 라고 해서 A가 B보다 앞서 있는 1번과 4번을 좀 배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구도상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호와 가능성이 높은 게 영어야. 그러면 뭐는 낮다? 아랍어는 낮다라는 이런 비교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C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to say that 대디아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에 해당되는 결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결론을 보시면 또 다시 타협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아랍어에서 더 낮은 보호와 가능성, 무엇보다 영어에서보다 더 낮은 보호와 가능성을 가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겠다가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또 however, 여기선 또 역접이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사실 여기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 having a phrase. 하나의 단일한 단어,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표현할 수 있을 만한 단일한 단어가 있다라기보다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구를 가진다라는 것을 does not mean that 대디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예요. 그럼 여러분 대디아를 잘 봐봐. 그 개념이 그 특정한 주어진 문화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언어 부호화로 표현하기가 덜 쉽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가 됐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랍 언어에서 타협에 해당되는 단일한 언어가 없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래서 걔네들이 타협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것에 대한 지금 부정을 맨 마지막 결론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해서 보아하니 일단 부호와는 아랍 언어가 영어보다 더 낮은 것처럼 보여. 그 개념에 대해서는 그 한마디로 타협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랍에서 이 타협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왜? 이 사람들은 그 타협에 대해서 구로 표현을 해주었기 때문이죠.
이해되시겠죠? 자, 이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맥을 풀어갔을 때 선생님이 정확한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게 바로 그런 게 될 수가 있어. 일단은 비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했다면 코더빌러티가 처음 나온 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감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A번 같은 경우에 읽자마자 코더빌러티, 사실은 C번도 코더빌러티가 B번보다 앞에 나오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몇 번도 배제를 할 수 있겠어요? 5번도 우리가 사실은 배제를 바로 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결국에는 B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찾아냈어. 그러면 결국에는 A번과 C번 둘 중에 무엇이 B번 다음에 오냐의 문제로 풀거나 아니면 누가 결론으로 끝나느냐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된 앞의 상황이 A가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번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실 수 있어야 됐었던 문제였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5화로 구문독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휘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사실 여기에서도 많이 어렵지는 않아. 맞죠? compromise라는 이 타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언어의 코더빌러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코더빌러티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convenient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빠르게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얘는 주어진 문장이라서 사실은 우리가 해석했었던 부분 아랍 언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이란 단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타협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 그리고 여기 위치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좀 미리 얘기를 해주자면 이 위치의 선행사는 앞에 있는 compromise가 아니라 앞문장 전체를 가리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다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말하기로예요. 자, 이거 또 나왔어.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이어서 또 나왔다고. 선생님이 무슨 얘기 요즘 많이 하죠?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를 봤을 때 누군가가 말하다, 믿다, 느끼다, 생각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삽입절로 보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건 여러분들이 빼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삽입절은 이렇게 여러분들 컴사로 지우고 나서 보면 위치 뒤에 뭐가 없어? 주어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는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고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하기로 그것은 이렇다라는 사실은 이유가 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이유가 뭐나 면에서 대시 나왔어요. 이 대는 여러분들이 동격 접속사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냥 우리가 대시 관계 부사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예전에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뒷문장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렇지 완전하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뒤에를 보시면 아랍 사람들이 seem to 뭐인 것처럼 보여 할 수 없는 것처럼 즉 타협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아마도 타협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자, 여기서의 그러나는 바로 뒷상황이 아니라 단어는 없지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할 수 있을 만한 단이란 단어는 없지만 아랍 언어는 제공을 해주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provide를 강조하고 있는 강조도 요즘 자주 나오죠. 여러 가지의 방법을 제공해 주는데 뭐 할 수 있는 바로 그 타협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을 만한 몇 가지 방법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법 엄청 중요해. 1번도 중요했죠. 얘보다 두 번째 게 더 복잡해.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항상 초반부터 많이 얘기를 해오고 있는 거 우리가 절 끊는 것, 즉 주동, 접주동을 끊는 게 중요하다. 그 이유가 이번 문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자, 여러분들 이 콤마 앞에까지가 주절이에요, 종속절이에요? 그렇죠. 이 앞에가 주절입니다. 그럼 이 뒤에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종속절. 그러면 뭐로 시작해야 돼? 접주동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접속사가 없어. 그럼 우리 뭐 생각해야 돼? 분사 구문 생각해야 돼. 근데 뒤에 ing나 pp나 형용사 형태가 아니라 지금 뭐가 나왔어? 명사상당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being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빨리 뭐라고 생각해야 돼? 아,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서로 다른 분사 구문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해야 돼.
자, 그럼 뭐가 또 중요하겠어? 이 being의 자리도 중요해지겠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얘를 접주동으로 표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아랍 언어는 그러니까 그 타협이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나타낼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가장 흔한 표현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표현인데요 라는 내용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접속사 and를 넣고 그 다음에 주어를 그대로 넣었어요. 그러면 접주동이니까 이때는 is가 들어갔겠지. 근데 이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가 없어. 종속절인데 접속사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분사 구문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자리에 만에 하나 is의 밑줄이 쳐져 있었다라고 했을 경우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해야 돼? 아, 얘 수일치 맞았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고3이다. 우리 대학교 가기 위해서 어법 문제 딱 하나 푸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린 뭐를 해줘야 돼? 주동, 접주동을 끊어서 얘가 본동사라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를 파악을 했어야 됐다. 그런 과정에서 접속사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파악했다면 이 자리는 사실 수일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본동사가 아닌 분사, 구문을 나타내는 분사를 집어넣어라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였겠죠. 맞죠? 타협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을 만한 흔한 표현이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 표현을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중간 입장, 즉 타협점에 도달을 했어 라는 이런 표현이 가장 흔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시는야. 이러한 예시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부호와 가능성을 나타내는데요. 쌤이 문제 풀면서 설명해 줬죠. 이 위치의 선행사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앞에 있는 quotability. 왜냐? 지금 quotability가 처음 언급됐어. 우리는 quotability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부호와 가능성이 대체 무엇을 나타내느냐? 편리함을 나타내는데 바로 이 편리함을 가지고 하나의 언어가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with which에 해당되는 관계사절을 이렇게 수식해 주는 것처럼 해석하고 싶으면 뒤에부터 가면 돼. 하나의 언어가 사고를 표현할 수 있는 편리함을 바로 뭐라고 부른다? quotability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시를 통해서 quotability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어법적인 핵심은 with which 뒤에 뒷문장이 완전하다라는 거 챙겨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는 quotability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올 건데 quotability가 높다와 낮다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겁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하나의 언어가 뭐를 가지고 있어? 자,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그것을 표현하기 편리한 단어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까지 종속절이죠. 그렇다면 이 that은 여러분들이 주절이니까 주어 자리야. 그러면 이 that은 그렇죠. 지시대명사로 봐서 그 개념은 말해집니다. 뭐한 것으로? 높은 부호화 가능성을 가졌다라고 말해진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이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사실은 compromise가 아니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려면 정의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정의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쉽게 우리끼리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근데 외국에는 정의라는 단어가 없잖아. 그러면 이거를 설명을 해주려면 여러분들이 장황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느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정의라는 단어 하나만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 언어에 있어서 부호화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타협이란 단어로 돌아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타협이라는 단어의 존재는 그 개념에 여기는 that idea는 그 타협이라는 아이디어를 나타내겠죠. 타협이라는 그 개념에 뭐를 부여하게 된다? 높은 부호화 가능성을 제공해 주게 된다. 뒤에 in English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 compromise라는 단어가 지금 영어잖아.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하나의 개념이 뭐를 필요로 할 때? 단일한 하나의 단어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할 때가 되겠죠. 무엇에 대해서? 그 표현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타협이라는 것을 표현을 했을 때 아까 아랍어 같은 경우에는 구로 표현을 했을 경우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것을 가지게 된다. 낮은 quotability를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결론으로 도달을 했을 때 영어에서는 compromise가 있었고 아랍어에서는 compromise라는 단어 이상의 것이 필요했어. 거기에 대한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이 then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투 가주어 진주어 체크한 상태에서 대디아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그 개념이
어디에서는 아랍어에서는 더 낮은 부호화 가능성, 즉 무엇보다 영어보다 더 낮은 부호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그러나가 나왔어. 선생님이 이거 우리 아까 문제 풀 때 뭐라고 얘기했었죠? 여기까지는 부호화 가능성이 낮고 높음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지만 우리가 아까 주어진 문장에서 살짝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아랍은 타협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타협에 잘 도달을 못하나 봐 라는 것에 대한 반론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마무리 해볼까요? 주어가 동명사가 나왔어. 하나의 구를 가지는 것은이에요. 근데 무엇이 아니라 어떤 한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단일한 단어가 아닌 하나의 구를 가진다라는 것은입니다. 여러분들 구라는 것은 단어 2개 이상이 조합이 되는 것을 구라고 하죠. 근데 이것이 does not mean 그러면 대디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를 의미한다에 해당되는 여러분들 뒤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를 먼저 보면 자, 그 개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타협이라는 개념 또는 정의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앞에서 언급한 그러한 문화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대디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대시 무엇에 대한 이 mean에 대한 목적절 접속사로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not A, A가 아니라 only B, 단지 B일 뿐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있었던 A의 대시 mean 무엇을 의미하다 타동사에 대한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였었죠. 얘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뒷문장이 완전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문화에 있어서 그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단지 뭐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냥 그것은 덜 쉽게 언어 부호로 표현된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이번 지문 어법 엄청 어려웠죠. 요즘 왜 그러죠? 선생님 지금 한 23강부터 계속 그 얘기하는 것 같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하니까 서술형을 딱히 따로 대비해라가 아니라 통째로 대비를 하라라고 하죠. 어법적으로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생각은 이렇게 어법이 복잡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문 독해를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앞뒤 문맥 상황을 이해를 하면서 글을 끝까지 이해를 했다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독해 실력이 상당히 향상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자꾸 끊겨 짜증나 하지 말고 정확하게 끊어가면서 해석을 쭉 한번 해보는 것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리뷰를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요. 로직상으로 봤을 때 선생님 생각은 일단 빈칸은 맨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개념의 부호화 가능성이 높고 낮음에 대한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메시지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여기가 그러한 특정한 단어가 없다라고 해서 그 개념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 선생님이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여기 빈칸이 있지만 사실은 이번 지문은 어법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삽입 문장 좀 봐주시겠어요? 이렇게나 많아.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걸 제가 어떻게 대비를 하죠?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예시라는 역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상황과 뒷상황을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this example이 가리키는 것, 콜러빌리티가 처음으로 언급되는 포인트 그 다음에 이것 다음의 결론, 이것 다음의 결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스키밍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번에 사실은 특정한 단어 가지고 딱딱딱딱 스키밍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해주고 싶었는데 안 한 이유는 이 문제 자체가 문맥 문제였기 때문에 선생님 따로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대비를 하면서 또는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법 딸딸딸딸 열심히 복습하셔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표시해 놓은 이 특정한 문장들을 가지고서 앞뒤 연결성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반드시 복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내일은 26강의 1번과 2번 지문 학습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25강의 3번과 4번은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길 바랍니다.